대한의사협회가 4일 정부, 여당과 협상을 타결하며 의정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이 문제는 코로나가 한풀 꺾이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기 때문이다. 의료계 거센 반발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의료 4대 악법을 밀어붙인 배경은 무엇일까? 상황은 2년 전으로 올라간다.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 계획을 담았다. 종합대책은 단순히 공공의대 설립을 넘어 전반적으로 국가의 의료 시스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종합대책은 현재 국립대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책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그 개선 방안으로 시도별로 권역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 국립대병원 복지부, 교육부 공동평가로 공공의료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시도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국비지원으로 설치해 공공보건의료의 싱크탱크 기능 수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지역별, 권역별 의료 시스템을 대부분 통제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또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가 교육협력병원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 부실교육 비판이 안팎에서 거셌던 기억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국립중앙의료원 NMC 내셔널 메디컬 센터를 교육기관으로 만들 계획이다. 문정부 의료 시스템 전반을 국가, 지자체가 통제하겠다는 계획 종합대책은 또 NMC를 필수 의료 국가중앙센터로 역할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낸 법안에 따르면 NMC 원장은 공공의대 당연직 이사를 겸하게 돼 있다. 당연히 NMC 조직과 NMC 원장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결과가 된다. 우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던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물으며 의료계 비선 실세를 지적했다. 의협은 2월 24일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13일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집단 행사를 연기하지 않아도 되니 방역 조치를 병행해서 추진하라고 권고한 것은 명백한 정부의 실수라며 대통령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판하게 자문한 비선 전문가들이 있다. 이들이 지난 한 달간 정부 방역 실패에 단초를 제공한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비선 전문가들이 누구인지 의협이 콕 집어 밝히지는 않았지만 관계자들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지지해온 몇몇 의료인에 주목한다.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스승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실 부교수 출신이다.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이진석 실장은 의료관리학 교실에 진학하며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제자가 됐다. 김용익 이사장과 이진석 실장은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인물들이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역시 김용익 이사장의 의료관리학 교실 제자로 충북 전군 보건소장을 거쳐 전남 순천에서 현대 여성아동병원을 운영하다 2018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발탁됐다. 대단히 이례적인 파격 인사였다. 김용익 이사장은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람 사는 세상 무모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등을 지낸 대표적 여권 핵심 인사다. 지난해 10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협회와 청와대 간정책 거래 의혹과 관련한 국민감사 청구를 감사원에 냈다.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처백급여화를 청와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것이었다. 최 회장은 모한의협 임원이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호 장관보다 실세다, 김 이사장이 청와대에 이진석 비서관을 꽂았다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이 같은 소문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20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을 설계한 인물이다. 의사 출신으로는 드물게 의약분업에 찬성했고
이를 적극 추진했다. 당시 의사들은 총파업으로 저항했지만 막지 못했다. 이후 김 이사장은 의사협회 회원 자격을 정지당하기도 했다. 의사들은 의약분업이 갈수록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김용익이 설계한 의약분업, 의약품 유통시장 비약적 성장. 의약분업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한 분야는 의약품 유통시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유통시장 규모는 70조 원대로 성장했다. 2017년에는 25조 1천억 원 규모였으니 2년 만에 3배 가까이 커진 셈이다. 의약분업 실시 직후인 2001년에는 3조 7천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 공정 마스크 유통을 백제약품과 함께 독점했던 지효영은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업계 1위 기업이다. 지난해 지효영의 매출은 무려 4조 5천억 원에 이르렀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지효영과 명지병원의 관계다. 지난 4.15 총선에서 주목받았던 인사 중 한 명이 바로 신현영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였다. 신 의원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데도 감염병 전문가로 알려지면서 더불어시민당 비례 후보 1번을 받았다. 신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에 오를 때까지 근무했던 병원이 바로 명지병원이다. 지난 4월 28일 공개된 지효영 연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